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80을 넘겨 암이 발견되면 치료보다 오히려 멈추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말 말입니다. 놀랍지만 실제로 많은 의료 현장에서 이 나이를 기준으로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80세가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년 건강 전문가 윤지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80세 이후 암 진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80세의 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핵심만 짚어드리겠지만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80세가 넘어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치료와 검진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암은 천천히 자라며 남은 생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행이 빠르고 증상을 일으키는 암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가족, 그리고 환자 본인이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80세 이후 암 진단 시 왜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맞춤형 판단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치료를 고려하고 어떤 경우에는 검진을 멈추는 것이 나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삶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거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암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노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암검진 가이드라인 80세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연 80세가 넘으면 암검진이나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멈추는 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각국의 보건당국과 의학학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현재는 비교적 명확한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검진의 경우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는 76세에서 85세 사이에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지만 85세 이상부터는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75세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많고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굳이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립선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75세 이후에는 PSA 검사를 통한 선별 검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대개 진행이 느리고 80세 이후에는 암 자체보다 다른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즉, 굳이 검사를 해서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암 검진은 조금 다릅니다. 흡연력이 긴 분들, 특히 하루 한 갑을 30년 이상 피운 분이라면 50세에서 80세 사이에 저선량 CT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80세를 넘어서면 자녀 수명과 신체 상태를 고려해 검진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각 암마다 권고 연령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몇 살이냐가 아니라 남은 수명과 건강 상태입니다. 80세라는 벽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자가 절대적인 원칙이지만 80세 이후에는 발견했을 때 과연 치료가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연령대에 들어서면 모든 암 검진을 기계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혹은 이제는 멈추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왜 80세의 벽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왜 하필 80세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이야기되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가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80세는 암 치료와 검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 여명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83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80세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전체 평균에 가까운 나이를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발견된 암은 조기 치료를 통해 이후 수십 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면 80세 이후 발견된 암은 치료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즉, 치료의 이익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반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질환 등은 고령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이들 질환은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항암 치료나 수술은 체력 소모가 크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약한 경우 암 치료를 강행하다가 오히려 암이 아닌 합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회복력의 차이입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60세 환자는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80세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치료 자체보다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생에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어떤 환자는 통증과 불편을 줄이는 완화 치료를 선택하고 또 어떤 환자는 짧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할 수 있습니다. 80세는 바로 이런 선택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나이인 것입니다. 결국 80세의 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치료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가족도 무엇보다 환자 본인도 이 나이 이후에는 같은 암이라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3.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의 위험. 80세 이후 암 진단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입니다. 과잉 진단이란 실제로 환자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암까지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수십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 암이 있습니다. 젊은 환자라면 조기 발견이 큰 의미가 있지만 80세 환자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발견하더라도 실제로 그 암 때문에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치료 과정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의 문제도 큽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체력 소모가 상당하며 고령 환자에게는 면역력 저하와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암 자체보다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늦고 합병증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부담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암이 실제로 남은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 불안에 시달리고 치료 비용과 병원 생활로 경제적 정서적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암이니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후반부를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노년층에서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무조건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발견했을 때 정말 이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도록 강조합니다. 80세 이후의 암 진단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치료나 검진을 이어가기보다는 이 과정이 환자 본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잉 진단을 피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 편안하고 존엄하게 지켜주는 길일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이후에는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치료를 멈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치료가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첫째, 진행 속도가 빠른 암입니다. 일부 암은 짧은 시간 안에 크기가 커지고 통증이나 출혈, 호흡 곤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당장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이 장을 막아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환자가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둘째,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입니다. 암 치료는 꼭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사용하더라도 암의 성장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뼈 전이에 따른 극심한 통증을 방사선으로 줄여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치료는 수명을 몇 년 연장하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덜 아프게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환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치료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가족과 의료진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세 이후에도 치료를 잘 받아 회복하고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마취, 항암제의 부작용 관리가 발전하면서 고령 환자도 예전보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80세라도 누구는 70대처럼 건강하고 누구는 이미 여러 질환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결국 치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암을 제거했느냐가 아니라 치료 후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가 핵심입니다. 완치를 위한 적극적 치료든 증상 완화를 위한 제한적 치료든 목적이 분명할 때 치료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 80세 이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나은지 혹은 증상 완화만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첫째, 종합 노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CGA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나 암의 병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원망, 동반 질환까지 모두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활발히 걷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치료 가능성과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 치료는 단일 의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양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노인의학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시각이 모였을 때 비로소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안이 도출됩니다. 셋째,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권고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환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아프지 않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가족 또한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돌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의료진, 환자,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후에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삶을 존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하는 점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치료 여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밟을 때 환자와 가족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0세 이후 암 진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왜 이 시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나이대에는 단순히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감히 검진을 멈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 제한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명 연장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의 노년정신의학 권위자인 와다 히데키 교수가 쓴 책 80세의 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핵심만 압축해서 전달해드렸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도 책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 건강 전문가 윤지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